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는 유용규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조금 많이 한 편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하고 앞에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이라서 되게 좀 분수를 많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 인공지능 조금 특집이 멀지 않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인공지능을 전공한 건 아닌데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밤에도 이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논문도 내달라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좋아가지고 덕질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인공지능 뭐 영화에서 아메리카 봤어요. 영화 속에 인공지능 이런 게 있죠. 아이언맨 있어가지고 보면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영상을 인식한다든지 뭐 자기처럼 대화할 때는 음성 인식 기술 들어가죠. 그리고 뭐 명령을 내리려면 또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무슨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고 예전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영화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스카이넷 컴퓨터들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유망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즘에 너무 핫하고 매일 뉴스에 매일같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요. 인공지능 응용을 쓰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료나 금융이나 교통, 제조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해버리면은 우리 직업을 우리가 빼앗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앞에 우리들이 그런 화려한 그런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내용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이런 것을 상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민을 했어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란 말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자비스도 나오고 터미네이터도 나왔는데 이게 여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인공지능 예전에 인공지능이라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수들 보세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알파고 있죠, 알파고. 옛날에 2년 전에 여기 우리 미사들이 오면서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여기 나온 알파고는 인공지능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주 쉬운 말이죠. 인공지능, 인공적인 지능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나 그게 어떤 뜻인 것이라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연구하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놀라운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정작 뭔지 되게 경험하고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인공지능 연구자들끼리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인공지능이 그 지능의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오해들도 많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진정한 지능을 추구합니다. 아까 그 스카이넷처럼 어떤 내가 정말로 인간의 지능 혹은 동물의 지능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쪽은 그 지능을 모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드는 좀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지능을 모방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드시는 분들은 요분들을 그냥 이렇게
둥그런 잡는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고 여기 진정한 지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신다든지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건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공하고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싸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새를 보고 우리가 새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었죠.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보면 이제 진짜 새 같은 날개를 붙여가지고 하늘을 날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 비행기를 만들죠. 비행기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하늘을 날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도 마찬가지로 지능도 우리가 이 지능을 모방하는 우리가 모방해서 우리가 이 새가 나는 데서 힌트를 얻듯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를 파악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새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 두 부류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인공지능은 이런 겁니다. 달라요. 주어진 목표를 잘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 좀 다르죠. 지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지적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는 이겁니다. 주어진 목표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데니스 홍조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지능이지 사람처럼 생각하는 지능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하정우 박사님 친한 분인데 인공지능의 의미는 자연계에 없던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지능이지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지능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되게 좀 시시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능인가요? 인공지능인가요? 다시 목 들어볼까요? 조금 더 많아져. 그래. 사실은 그래 이게 지금 알파고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인공지능도 얘는 인공지능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앞에서 정의한 거에 의하면 둘 다 인공지능이에요. 왜냐하면 세탁기의 목적이 뭐죠? 빨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공지능이죠. 그 시대에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이고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게 목표잖아요. 그 바둑을 잘 두는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든 거니까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의 기술로 봤을 때는 너무 우스워 보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바둑은 지금도 이제 사람을 이기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세탁기가 인공지능이면은 알파고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그 사우디에서 보면 소피아 이런 뭐 안드로이드 로봇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말하는 이건 그냥 사기다. 사기고 꼭두각시 이해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프로그래밍 된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로봇이 뭐 표절 같은 거를 좀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뿐이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말로 어떤 인공지능 세계에 와서 터미네이터처럼 세상이 멸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은데 인공지능은 한때 이제 엄청 인공지능 붐이 일었다가 겨울이 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다가 다시 봄이 왔다가 또 겨울이 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제 제3의 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할 때 먼저 하시는 분한테 그러자 이런 잘 먼저 봤었지.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컴퓨터가 잘하는 건 계산이지 예산. 뭐 숫자로 뭐 하는 건 엄청 잘해.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못하는 게 뭐야?
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도 못하죠. 이 숫자가 아니면 다 못해요. 숫자로 표현하는 걸 잘하는데 숫자 표현을 못하는데 자기가 좀 판단을 내린다든지 뭐 그런 거는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옛날에 뭐 사람이 잘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무슨 웃긴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래. 현재도 지금 못하는 거. 지금 어떤 이제 우리가 분류 문제가 있는데 얘들이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개하고 빵하고 컴퓨터가 봤을 때 얘 둘 구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 그냥 수염이 길다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컴퓨터는 사람보다 계산을 엄청 잘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잘하는 인지 이런 문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잘 풀까? 거꾸로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뇌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뉴런 구조로 이런 많은 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뉴런 구조가 여기 어떤 전기 신호가 오면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전달되고 또 합쳐져서 전달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뉴런 구조를 프로그래밍으로 잘 구현을 하면은 생각하는 머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아주 낭만을 가졌죠. 저절로 이 사람들이 뇌 구조하고 똑같이 생긴 구조를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 그 뉴런이라는 걸 많이 구현을 해서 넣으면 저절로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 70년대 지금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사람 두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이제 지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진 이런 영화예요. 터미네이터. 아까 보시니까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눈에는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학습하는 컴퓨터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1997년에 이미 컴퓨터가 지능을 갖춰가지고 세계를 멸망시켜요. 지금 이미 뭐 20년 사이에 보통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했던 데.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 복잡한 뉴런을 다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얘를 가르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위대한 생각을, 위대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뉴런을 잘 만들어가지고 학습 잘 시키면은 저절로 생각하는 기계가 되겠거니 했는데 학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연구를 하다가 이거 사기야. 이거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 사기야. 속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안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시 이제 미터라는 게 오게 되죠.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겨울이 와요. 인공지능 미터라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다가 이거 뭐 써먹을 데가 없네 해가지고 윈터가 와요. 윈터가 두 번 와요. 한 번 겨울에 왔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조금 큰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붐이 왔다가 또 겨울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 여기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전에 저의 선배님 박사님들은 이 공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럴넷을 엄청 싫어해요. 인공신경망을. 왜냐하면 예전에 다 해봤는데 난 속았다는 거지. 정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선배 이제 연구원 분들은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건 그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붐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신경망은 이제 사기야. 사람들이 사기를 해서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대신에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연구를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기계학습이 뭘 하냐면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전부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거 말이 어렵죠. 어렵고 요즘에는 이렇게 탐 이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전부 다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성능이 향상되길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한테 어떻게 걷는지를 우리가 설명해서 걷어보지 않죠.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지고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우리가 아기한테 너는 다리 각도를 5도씩 움직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기 어떤 5도를 움직이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아기가 계속 내가 넘어지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걷는지를 학습을 하게 되죠. 그게 기계학습이에요. 기계학습이고 여기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기는 아니고 이 가상의 어떤 이체를 모델링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걷게 만드는데 여기 어떠한 내 프로그래밍도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기계학습 알고리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고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걷기 시작해요. 이렇게 걷기 시작하죠. 내가 이제 자기가 깨달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근육을 움직이면은 이제 걷기 시작하는구나. 안 넘어지고 걷는구나. 얘가 이제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이 알고리즘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안 넘어가네. 좀 뛰어가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걸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통 로보틱스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걷는 프로그램을 넣는데 여기는 걷는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근육의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걷는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걸면 멀리 걸을수록 내가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이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우리 개를 기를 때 잘하면 먹이를 주고 잘못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먹이 주지 않죠. 우리가 학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하나 주고요. 이렇게 행동하면은 잘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보상이 아니라 벌을 주죠. 벌을 주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가 보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바꿔갑니다. 알고리즘 바꿔가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깨기라는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게임인데 보면 처음에 잘 못해요. 이게 이 공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자기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게임 오버 됐죠.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내가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가 높은 쪽으로 가능한 한 내가 받는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게임을 잘하겠다. 알고리즘이죠. 이 게임은 뭐 내가 이 공을 추적해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이게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에서는. 잘합니다. 근데 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제 익스트리밍 학습을 되게 많이 해요. 학습을 되게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멍에 집어넣어요. 이제 얘 스스로 깨달은 거죠. 여기서 구멍에 집어넣으면 고득점을 받는 것을. 이런 상황 우리 옆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고득점 받는 거를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저절로 학습해서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이 논문을 썼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이 게임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기계학습으로 트레이닝을 해봤더니 사람도 몰랐던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얘기 경험을 통해서 아까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험과 성능은 이걸 컴퓨터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는 뭐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만 하잖아요. 숫자만 알아. 그러면 이 경험과 성능을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경험은 곧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능 향상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경험으로 쌓은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머신러닝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퀴즈가 있어서 x는 1, y는 1 여기 있고요. x는 2, y는 1 그러면은 x 3일 때 y는 뭘까요? 너무 다들 빨리 하셔가지고 잠깐 손 들고 해야 돼요. 맞죠? 이런 게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들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x가 3이니까 y 3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기계학습의 원리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x는 1, y는 1 x는 2, y는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다 하시죠. 무슨 소리? y는 0.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뭐죠? 0.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 이거는 0입니다.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규칙을 찾는다는 게 배운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쉽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 고양이 분류 어떻게 하냐? 보시면 우리가 개나 고양이 분류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면은 우리 아까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 게임 화면이 들어왔을 때 게임 화면 들어왔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상상이 안 되잖아. 아까 그 0일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상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개 고양이는 개 고양이 그림이 오면 고양이라고 하고 개 그림이 오면 개라고 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숫자가 끼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컴퓨터 화면은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 숫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개라는 그림의 숫자들이 나오면은 개면은 0. 예를 들어 이거 그림에 뭐 고양이라는 그림의 숫자들이 막 있으면은 이거는 고양이 1. 결국 이제 개 고양이 사진이 왔을 때 0이냐 1이냐 맞추는 문제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데이터하고 이런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에요. 수학.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왜냐하면 숫자와 숫자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관계를 찾아가지고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공학을 잘 하셔야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점들이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단순한 함수로 손을 짚는 겁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본질이에요. 본질인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함수로 표현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너무 복잡한 함수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복잡한 함수로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해야 되는 게 사실 머신러닝에서 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양이 잔인한데 고양이 뇌에다가 이렇게 뇌 자극신호를 꽂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 화면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뇌 주런이 어디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거의 각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게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의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을 인지하는 뉴런이 다른 뉴런이 활성화되는구나 깨닫게 되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그 전에서는 우리 사기라고 얘기한 인공신경망을 얘기했어요. 아까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함수로 모델링하는 건데 그 모델링할 때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면은 그게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 그림을 인공신경망 가지고 규칙을 잘 찾으면은 그게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계속 우리가 사기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걸 사람 두뇌처럼 엄청 많은 뉴런으로 가지고 만들어야지 뭔가 기능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힌튼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풀었어요. 아무도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연구하지 않고 인공신경망은 사기다. 그래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데 혼자서 이제 연구비도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면서 혼자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분이 큰 인공신경망을 내가 바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과거의 인공신경망은 사기라고 불렀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이제 인공신경망은 다르다 해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딥러닝이라고. 인공신경망하고 딥러닝은 사실 같은 건데 이분이 완전히 인공신경망을 새로 탄생시켰다고 얘기해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는 예전처럼 그 장난처럼 몇 개만 쌓는 게 아니라 엄청 이제 인공신경망을 많이 쌓을 수가 있죠. 뭐 잘 되는데 뭔가 이게 뭔가 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처럼 보이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런 게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뭐 SNS 하시죠? SNS 하시죠? 그 유튜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딱 보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를 보면은 또 추천하는 영상들이 또 있고 또 하나를 보면 추천하는 영상들이 계속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은 페이스북이요. 뭔가를 보여주죠. 보여주고 이 사람이 그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 규칙을 판단해서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가장 오랫동안 보는 자료들을 자기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게 요즘에 엄청 성공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인공지능 자체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뭔가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세탁기도 인공지능이고 알코올도 인공지능인데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고 그 학습할 때 인공신경망을 쓰면 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시면은 아까 이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제 이렇게 이게 그냥 레고 블록 쌓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겠지, 수학적인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수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어도 아까 그 블럭 같은 거 하나하나 쌓는 거를 이렇게 쌓아보니까는 이런 일을 잘하고 이렇게 쌓아보니까 이렇게 잘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왜 그렇게 잘 됐는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내부 블록을 쌓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 블록 쌓듯이 인공신경망을 조립을 해나가면은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지금 옛날에는 세계 최고의 어떤 이제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풀던 문제를 이제 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이걸 다 조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인공지능 학계가 정말 대단한 거는 이거 연구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면 이제 예전에 저는 뭐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이 어떤 리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세스되고 뭐 이게 퍼블리시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코드를 공유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코드를 다 공유를 하고요. 세계 어디서나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문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내기 전에 이미 이런 아카이브랑 공간 논문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우리 학교부터 대학에 가지 않고 또 교수 밑에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즘에 그런 이런 오픈된 딥러닝 강의들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런 딥러닝 강의들이 다 이제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경연 대회들이 있는데 이런 경연 대회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박사 학위가 있든 없든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점수 높으면 그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배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인데 이게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AI 이틀 만에 만들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재밌는 거 가져와봤어요. 이제 재수생한테 떨어진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 자기 이제 그 자녀분을 동경대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동경대를 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 똑같은 얘기가 인공지능 계에도 있어요. 인공지능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자녀분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1 때부터 인공지능 공부를 같이 해서 고2가 돼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수학 점수가 올라갔죠. 수학 점수가 확 올라갔는데 다른 과목 점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정작 그 학생분은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안 하는데 50대 그 아버지분은 계속 인공지능 공부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공지능에 상당히 꽤 유명합니다. 그분도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분도 이제 최근에 오픈 AI 한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친구는 그 코드 구현을 되게 잘했어요. 이게 뭐 구글에서 논문을 쓰면은 이 친구가 이제 컴퓨터로 구현해가지고 아까 기토브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한 100개 정도 눌러지면은 구글에서 연락이 와요. 오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내가 뭐 좋은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논문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친구는 구현만 열심히 해가지고 예전부터 오라 그랬는데 군대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군대 마치자마자 간 거예요. 지금 고액 연봉을 받고 실리콘밸리 갔죠. 그리고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전공 아니고요.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최근에 이제 그 제 집사람한테도 오셔가지고 같이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고 우리 6살짜리 딸도 요즘에 인공지능 공부하겠다고 계속 저희가 세대를 하고 있고 요즘에 인공지능 공부할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고 꼭 학교를 가지 않고 누구나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사라질 직업 해가지고 번역가가 지금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구글 번역기 총괄연구원은 AI가 인간의 번역을 대체하기 힘들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공포심이 큰 거죠, 사실. 이 지능이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지능을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은 정말 인간의 지능이 100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은 10도 되지 않아요. 사실 인간의 아직까지 그런 걸 거창하기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능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동물이 배우는 행위나 아니면 이 동물이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잘 못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그 지능 자체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궁금은 갖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뭐라고 할까 말에서 들어온 오해나 환상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에 좀 속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거를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우리 컴퓨터 같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컴퓨터처럼 우리 컴퓨터 쓰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학회가 이제 열렸거든요. 그동안 윈터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열렸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새로 공부를 하고 새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고 이제 에너지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해요. 열렸죠. 우리 옛날 분들 보면 컴퓨터 잘 못 다뤄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익숙해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알아보기 되게 쉽게 접하기는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영균 박사님도 되게 재밌고 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거 있고 많은 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박사님이 이제 한국 원자료 연구원에 오셨는데 인공지능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원과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업무하고 저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그 밤에 제가 그냥 부차 웹툰을 보다가 이제 웹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우연히 어딘가 동영상 하나 클릭했는데 인공지능 강의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가 여러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근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구글 번역기가 한글에서 영어 번역한다 해서 보니까 엄청 좋아졌는데 그 구글 번역기가 인공신경망 때문에 최근에 되게 좋아졌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구글 번역기 팀이 과거부터 하던 구글 번역기 팀이 있고요. 그 이제 인공신경망 가지고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역전해버리니까 그 구글 과거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하던 구글 번역기 팀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미 신경망 가지고 잘 되니까 너희들 이제 하지 마.
해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는 저도 엔지니어고 과학자인데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공신경만 모르면은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좀 위기감을 느꼈죠.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AI는 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수많은 그 신호 데이터들이 오잖아요. 그 신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AI로 그 패턴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그 이상 신호를 징후를 찾아내가지고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뭐 일본에서 후쿠시마 발전소처럼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는 그 사고가 발생했어도 후쿠시마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좀 더 잘했으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막 정전되고 사람들 엄청 이제 패닉인 상황에서 그 최선의 행위를 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말 그런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원자력을 잘 멈출 수 있을지를 AI로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한 어떤 분야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고 컴퓨터처럼 범용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공지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질문 위에 너무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또 강연이 있어서 한 두세 분 정도 질문 받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어 주신 네. 예. 네. 예. 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걸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보상 어떻게 정의하냐면 넘어지기 전까지 걸어가는 거리. 그게 첫 번째 보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안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멀리 가는 거. 그쵸? 예를 들어 10초면 10초 동안 내가 이동한 거리, 그걸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초 동안 30m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초 동안 31m 갔으면 얘가 더 잘한 거잖아요. 또 잘했어 해주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은 그렇게 지금 알고리즘이 더 잘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막 움직여봤는데 이런 쪽으로 근육을 움직였더니 성적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더 이렇게 노력을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근육을 이런 쪽으로 움직여보니까 성적이 좋아졌으니까 그쪽으로 더 근육을 내서 움직여보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계속 규칙을 찾는 거죠. 네. 그 알고리즘의 내부적으로는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옵티미제이션, 약간 최적화라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걷는 거리, 뛰는 거리를 최대화하는 어떤 거기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이. 그 소피아 같은 거 말씀이세요? 거기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로 가지고 이제 어떤 지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소피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일일이 사람들이 패턴을 다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건 좀 약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지능이나 뭐 대화에도 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경 쓰면 왼쪽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가능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공지능 기법에서 보면 강화학습에서 나온 기법 중에서 뭐 이렇게 그 사람이나 이런 거 흉내내 가지고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얘가 걷지도 못하는 애를 걷게 만드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걷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먼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뭐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만 좀 되게 먼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어떻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강의는 끝나고 이제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친구의 좀 질문이 좋으네요. 이제 박사님의 위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이것으로 오늘 이제 쇼미더과 AI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연해주신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